내용 증명, 수취인, 고 땡땡 상무, 발신인, 피해자 혹시 2018년 1월 18일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땡땡증권 구미 땡땡센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확인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인즉 땡땡증권 금융소비자부는 저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센터장이 계속 들고 들어온 단골 메뉴입니다. 말했다면 주인공 금소부 부장, 법무팀, 전략팀이 등장합니다. 그분 두 분에게도 곧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확인차 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사건 이후 계속된 단골 메뉴였습니다. 금소부 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법무팀장하고 통화했는데 회사 보상이 어렵고 고객 본인 잘못이다. 담당 부장하고 수수료를 주고 컨설팅을 받았나. 삼성전자 주식 추천한다고 내려도 고객 책임이지 않느냐. 이렇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 후 단골 메뉴가 전략팀, 금소부, 법무팀, 전 부서가 고객 민원을 처리 중이라고 저에게 세뇌시켰습니다. 고로 그 결과 회사는 책임이 없고 고객 책임이니 개돼지님 알아서 편하게 매매하세요 였습니다. 고객의 민원을 묵살하는 데 동원된 정황이 센터장의 녹취록과 담당 부장의 녹취록에 고 땡땡 상무가 거론되어 미안하지만 두 사람이 지목한 고 땡땡 상무님으로 확인되어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차 서류를 보냅니다. 저는 1993년작 도플갱어와 1995년작 네트라는 영화를 보고 아마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는 소름이 끼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2020년 8월 여기 대한민국 신용을 먹고 사는 땡땡증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 그때의 충격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새기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장과 센터장은 두 영화에 나왔던 내용과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또한 제 정신으로 대응이 힘든 상황으로 몰려 저조차 도플갱어가 되어갑니다. 저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혹시 고 땡땡 상무님은 그 영화와 같은 무시무시한 일에 관계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확인한 기생충만도 못한 도플갱어인 담당 부장, 센터장이 마지막 도플갱어인지 다른 윗선의 도플갱어가 계시는지 알아야 저도 그에 합당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금소부 답변서에 의하면 그 금소부 도플갱어에 해당하는 부장은 벌써 그 일을 잊고 회사 내부의 조사도 하지 않고 고객에게 한 번의 전화도 없이 사건을 무마하는 서류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2018년 사건 후부터 금소부가 이렇게 무마하는 것, 전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미약한 고객을 개돼지로 보고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만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트에서 코드를 바꾼 사람이 슈퍼바이저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몰고 간 것은 아마도 담당 부장과 센터장, 두 분이 이를 꾸미기는 너무 위험한 장난을 했고 저도 이제까지 그 기생충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동물을 믿고 저의 책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저 또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참으면 복이 오겠지라고요. 그러나 그 기생충만도 못한 도플갱어가 내가 한 행동이 사실이 아니고 고객 기만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번 경위서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나온 조작된 도시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경위서의 내용을 듣고 저는 분노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저도 도플갱어가 되어갑니다. 저의 객관적인 민원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처리되고 조사도 하지 않고 나중에 억울하면 소송을 대비해서 서류까지 법무팀까지 모든 회사가 동원되어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생을 마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도 상무님이 개입이 안 되면 어려운 일이라고 소위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리 이전에 불법으로 서류까지 챙겨 고객을 두 번 죽이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정말 이 문명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모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기 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사실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조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조직이 되었다는 것은 저만 알고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술을 하기로 저의 도플갱어와 약속하고 도플갱어로 변신하여 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에 1월 18일부터 관여한 민원 처리를 위장하고 업무를 처리한 금소부 부장 및 전략팀 직원, 법무팀 직원도 고객 기만행위 방조자 및 협조자로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이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 직원이 형사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센터장은 2020년 8월 17일 땡땡동 지점에서 이 모든 일을 꾸며놓고 모른다고 저에게 주장을 합니다. 도플갱어도 상도의가 있지. 이런 상도의가 없는 기생충만도 못한 도플갱어는 처음 봅니다. 자기도 급했나 봅니다. 고객을 죽이기 위해 서류를 만들고 기만적 행위로 사인하게 해놓고 그날 사인한 것도 모르고 그 서류를 작성하는데도 관여가 안 되었고
담당 부장하고 법무팀에서만 관련했지 자기는 모른다고 오리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를 아예 할 생각도 없고 고객의 피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로 저에게 한 금소부 행태로 봐서 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겠지만 저는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고로 상무님이 이 사건을 담당했다면 이제 그만 실토하시고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건을 계속 끈다면 저 또한 힘들어 버티기 힘듭니다.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너무나 큰 고통으로 도플갱어를 넘어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받아들이기 힘드니 상무님이 최종적으로 밝히시고 원상 회복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소부의 답변서가 그래도 피해자 고객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졌다면 제가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지금의 도플갱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탐정을 사서 조사할 수도 없고 기생충보다 못한 센터장 담당부장은 벌써 나쁜 도플갱어가 되어 자기 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자신이 모르는 도플갱어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래도 도플갱어가 되지 않았을 상무님의 조언을 듣고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귀하는 2017년 12월 11일 땡땡전략 본부장으로 부임한 바 있습니다. 그로 며칠 후 귀하의 담당 지점인 구미 땡땡지점 센터장 및 담당부장으로 2018년 1월 18일자 땡땡증권 30년 역사상 하루사고 금액 최고인 담당부장의 오컨설팅으로 고객 피해자가 15년 동안 고객의 투자 금액의 20억에서 발생한 13억 수익 중 70에서 80%인 9억 원의 손실이 2018년 1월 18일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원관리 책임 의무가 있고 회사의 중책을 맡고 상무로서 전보 발령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역사상 땡땡증권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업무 파악에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회사 취업 규칙에 의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센터장과 담당부장에게 직원 지휘권을 발동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을 이용하여 사건 무마를 위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센터장 담당부장이 저에게 주장한 것으로 내용상 보입니다. 그 회의 결과를 기초로 모든 관련 부서의 직원, 금소부, 법무팀, 전략팀 동원, 고객을 장님으로 만들고 땡땡증권이라는 신용의 대명사인 금융기관을 믿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보고받고 2019년 담당부장과 센터장, 법무팀, 전략팀에서 추진한 합의서 문건을 지시하셨는지 의심이 되지만 그때 이후로 센터장과 통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2020년 8월 17일 후 센터장으로부터 급하게 고객의 엄중한 경고를 재차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생충 같은 센터장은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놓고 저보고 전혀 모르겠다. 담당부장이 상무님하고 법무팀하고 처리했다고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자기는 이 사건의 관리 책임이 있지 위에 보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상무님을 보호하려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무님에게는 충성스러운 도플갱어이고 저에게는 악마 같은 도플갱어입니다. 휴대폰 아니면 회사 내부 전화든 이 기록은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이유는 나중에 다시 보내겠습니다. 센터장은 2018년 1월 18일 사건 발생 후 고객에게 말할 수 없는 고도의 회유와 협박에 가까운 담당부장에게 책임 미루기, 또한 회사 보험 처리 요구와 고객 기만적 행위로 고객을 속였습니다. 합의서에 합자도 꺼내지 않고 뒤에서 고객의 등에 칼을 꼽았습니다. 이제 그 합의서도 담당부장 손에 의거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무님은 직책상 2018년 1월 18일 고객 계좌 사고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두 직원은 직무유기이고 상무님이 보고를 받았다면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그것 또한 보고 없이 무마했다면 상무님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민원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직원 관리 책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고객의 민원을 합법을 가장하여 직원에게 거짓말로 사건 무마를 지시한 것으로 정황상 보입니다. 피해 숫자가 뻔히 보이는데도 갖가지 이유와 합법적 수사를 동원하여 간단한 업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장본인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본인의 일신상의 승진을 위하여 아래 직원을 동원하여 고객 민원을 무마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많이 파악되었습니다. 고객 보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1월 18일 10만 1,000원에서 매도하지 못하여 2018년 2월 13일까지 머뭇거리는 사이 시가 10억과 세금 3억, 총 13억의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센터장 담당부장 5할, 경위서에서 13억을 회사에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왜 매도하지 않았니? 라고 저를 놀립니다. 저는 울고 싶습니다. 저 도플갱어들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깡통도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센터장 도플갱어하고 담당부장에게 계속 얘기하고 저는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고 했고 아니면 이사회라도 개최해서 처리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자 경감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좀비 같은 도플갱어가요. 말 같은 소리 그만하고 받을 수 없고 빨리 회사 차원에서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고객을 개돼지로 보고 너 내가 서류 안내 안 하면 끝이거든? 이라는 완벽한 시나리오로 저를 이 망측한 도플갱어들이 계속 기만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보험 또는 공제조합이라도 빨리 처리해달라는 민원을 고의적, 기만적 행동으로 고객의 민원을 무마하면서 고객, 네가 알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기만했습니다. 전략팀, 법무팀, 금소부 부장하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담당 상무 알지? 이번에 새로 왔거든. 상무하고 관계없어. 봉창 그만 두드리고 담당 상무는 이용한 상무가 아니라고 날 놀렸죠. 우린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획 중이야. 이런 식 아시죠? 확신에 찬 그 모습 아직 생생합니다. 넌 모를 거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있어 이 멍충아. 나중에 혹시 확률은 반반인데 혹시 잘 되면 다행이고 50% 확률로 주식 내리면 그때 알려줄게. 코로나 같은 팬데믹은 이 지구에 없어 이 멍충아. 민원을 내가 안 낼 것 같아? 이 바보야. 2018년 1월 중순에는 리서치부 유정희 과장이 작성한 양도세 관련해서 감세 방안을 가져와서 저를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감세라도 하고 네가 내라고. 그거라도 하지 왜 말 안 듣냐? 정말 꼴통이다. 네가 넣은 땡땡증권 15년 투자해서 이자 포함 20억 알지? 이 멍충아. 왜 땡땡증권에 넣니? 좋은 회사 많은데. 난 땡땡증권 너 같은 고객을 개돼지로 하는 사람밖에 없어. 담당 부장 너 겪어봤지? 쇼하는 거. 넌 알지? 걔 여우인지. 그날 아파트 팔고 뭐 애들 전 남편에게 맡기는 것. 미리 다 나하고 말 맞추는 과정이었거든 이 멍충아. 넌 정말 바보야. 우리 같은 땡땡증권에 이 위대하신 회사에 15년 동안 깡통 안 대고 13억이나 벌었다는 것은 너 우리 컨설팅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결론이잖아. 사실 나 너 거래 내역 보고 깜짝 놀랐다. 너 우리한테 컨설팅 받았으면 벌써 깡통이야. 라는 비아냥 같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 이만큼 벌었구나. 많이 벌었던 15년 동안 13억 벌었는데 어쩌라고. 담당 부장이 잘못 안내해서 1월 18일 양도세 포함 9억이 날아갔던데. 야, 그래도 4억 어쩌라고. 빨리 정리해. 아님 너 나중에 더 억울한 일 당한다. 너 정말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다. 우린 고객 신용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고객 신용 등쳐먹고 산다. 왜? 어쩌라고? 라는 느낌. 아실 겁니다. 우린 그때 이미 땡땡지원 본부장인 고땡땡 상무였거든. 우린 그날 담당부장하고 나하고 다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위대하신 고땡땡 상무를 보필하고 줄 잘 써서 출세할까. 그래서 우린 고땡땡 상무까지 넣어서 조직을 만들었지 멍충아. 너 정말 땡땡 상무 비서실까지 민원 넣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그냥 민원 처리해서는 너한테 당할 것 같아서 우린 범죄 조직 아닌 범죄 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었지. 어떻게 너 같은 미개한 고객이 우리 땡땡 전략팀의 위대한 전략을 알겠니. 참고로 상무실 및 비서실은 녹취가 안 되거든. 이 바보 멍충아 라고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 계획이 너의 민원은 쥐도새도 모르게 없게 만드는 작업 중이라고 느꼈습니다. 민원이 처리 요구가 없었고 내가 요구한 매도 권유를 안 받은 것으로 나중에 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금소부에 접수된 날로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 가서도 그래 맞네. 고객 너 바보네. 라는 작전. 그렇게 되도록 꾸며가던 그때 한 가지 위험한 일이 더 남아있었지. 혹시 네가 그래도 억울해서 법원에 서류를 넣으면 알지? 이 서류 한 장이면 더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바로 합의서야. 이 땡땡땡아. 이건 몰랐지? 그럼 넌 캣. 법원에서 죽을 수도 있어. 이 바보 개돼지야. 라는 생각? 근데 난 깜짝 놀랐다. 2020년 8월 17일 땡땡동 지점에 찾아오리라고는 난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난 이 서류를 기획, 계획, 실행 분담했지만 좀 회피하기로 생각해서 그날 네가 묻는 말에 다 모른다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네가 윗선 얘기하고 빠지라고 했잖아. 내가 왜 윗선 고땡땡 상무는 말하겠어. 네가 발버둥 쳐봐야 땡땡증권 하늘 아래 발톱만도 못한 개돼지야. 내가 왜 윗선 있다고 얘기하니? 아직 나 출세해야 하거든. 이 멍충아. 라고 느꼈습니다. 그 개돼지 고객 하나 처리 못해? 너 다 해고야. 이랬겠지 멍충아. 더 묻지 말고 법으로 해. 알았지?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네가 뭐 토요일까지 바로 잡으라고? 미쳤냐? 내가 바로 잡게. 이 멍충아. 라고 그날 느꼈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느꼈다면 아마 상무님도 저라면 똑같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동물보다 못한 센터장과 담당부장의 그 속마음을 알고 전 감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학이 없어지듯 거짓말쟁이들은 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퇴장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믿은 저는 센터장 기생충의 얘기를 고지곳대로 믿고 회사 입장과 담당부장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에게 모든 정보를 주는 것으로 믿고 2020년 3월 23일까지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상무님도 혹시 법적으로 그대가 김앤장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밑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이 세상을 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상무님은 모를 것입니다. 개새끼보다 못한 담당부장, 센터장을 사회학인지 모르고 2020년 3월 19일 CJ E&M이 깡통이 되어서도 몰랐습니다. 이 개도 못한 센터장과 담당부장은 이 증권회사에서 고객의 재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기 위해 갖가지 고객 기만 행위를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행하고도 자기 재산을 불릴 생각으로 이 사회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고로 상무님도 같이 있으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기생충보다도 못한 인간은 세상에 없어져야 함에도 이렇게 살아서 주둥아리를 놀리는 것을 보고 둘 입에 똥물을 쳐놓고 싶은 심정이지만 똥물도 아깝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센터장이 기획하고 담당부장이 동조하고 법무팀이 함께 고객 죽이기 프로젝트를 기획해놓고 이제 그 계약서가 사기로 되어 센터장은 감옥에 갈까봐 너무 무서웠는지 계약서에 관여가 안 되었다고 2010년 8월 17일 주장하는 것을 보니 정말 희한합니다. 이 신용 없는 버러지보다 못한 센터장은 사실 감도거래 민원을 넣으면서 그래도 내가 30년 거래한 회사라서 더 이상 내가 민원 서류를 넣었지만 센터장, 담당부장의 경위서가 답변서로 올 줄은 상상도 못했고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경위서에 대한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서류를 넣지 않았다면 둘의 악마 같은 모습도 모른 채 이 생을 마감할 뻔한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무님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첫째 질문. 내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센터장 담당부장은 경위서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략기획팀이 계속 나옵니다. 전략기획팀은 고땡땡 상무님인데 피해자 고객의 민원을 담당부장, 센터장에게서 보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에게 2020년 9월 4일까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이 없을 경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질문. 보고를 받았다면 민원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는지, 민원을 무마하라고 했는지 2020년 9월 4일까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이 없을 경우 민원을 무마하라고 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셋째 질문. 합의서 같지도 않은 합의서를 센터장이 계속 주도하고 어떻게든 회사에서 보상이 어려우니 2천만 원 송금받고 오르면 매도하라고 센터장이 저에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상무님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2020년 9월 4일까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없으시면 합의서에 관여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넷째 질문. 민원처리 답변서에 나온 민원처리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민원처리 부서인 금소부에서 상무님에게 피해자 민원 답변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이 없을 경우 금소부에 직무유기로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피해자 고객 민원을 담당부장에게 보고받았다면 보고받은 날짜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날짜를 2020년 9월 4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담당부장, 센터장에게 피해자 민원을 보고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민원을 그날부터 넣고 처리를 호소했지만 저를 피해 호소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모든 부서가 공동으로 사건 무마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간교한 술책으로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있었던 일을 왜곡하고 특히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신용이 생명인 금융회사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회악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이런 사회의 불의를 보고 있다면 저 또한 사회악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고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다시는 이 사회에 악의 무리들이 발못 붙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고객에게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전이되어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암적 행동으로 고객의 피해는 눈덩이로 불어나고 그 폐해는 결국 회사가 징벌적 손해로 파산하고 결국 회사의 선량한 직원 또는 그 주주까지 피해를 입혀 이것은 국가 경제에까지 멍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나쁜 악이 자라기 전에 싹부터 없애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일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회사 일도 그만두고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이 없고 주식 투자는 고객의 책임과 살 궁리를 하는 것을 센터장과 담당부장이 획책하는 것을 보고 후일 50%의 도박으로 잘 되면 자기들이 똑똑해서 잘 되었고 잘못되었을 경우 모든 것을 나에게 덮어 나를 죽음으로도 몰겠다는 직감으로 후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그 죄를 뉘우치고 바로잡을 두 번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저의 삶의 신조입니다. 상무님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고객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구두 민원이 아닌 서류 민원이 민원이라는 지금의 행동에 저는 경악하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실을 얘기를 할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나의 기대는 우려와 같이 되었으며 그 분노는 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그 유능한 변호사 뒤에 숨지 마시고 한 개인의 입장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시키는 일은 그만두시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상무님의 담대한 결정을 고대합니다. 5가지 질문에 9월 4일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이 없을 경우 위 5가지는 제가 간주한 대로 믿고 민형사상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구두로 하면 땡땡증권은 오리발을 내미는 전문적인 습성이 있으니 이에 이 내용 증명서를 발송합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저를 분을 삭혀주신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회사 차원의 이사회를 개최하시고 서로 불상사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고객의 울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선처 바랍니다. 2020년 8월 31일